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비한 동방을 탐험할 거예요. 유럽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중국은요, 세상 저편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실크로드를 지나야 했는데요. 실크로드는 너무나 험준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나가려면 거기서는요, 산도 너무 위험했고, 그 다음에 높은 벼랑이 있었고, 사막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가는 데는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 무사히 실크로드 끝에 도착을 한 유럽의 상인들은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금, 그 다음에 정향.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강, 옥,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생전 처음 본 아름다운 화초들,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있는 양탄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옷감인 비단,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에 감탄해서 서로 먼저 사려고 앞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쿠빌라이 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쿠빌라이 칸은요, 유럽과 장사하면 중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럽의 상인들이 더 많이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몽골의 병사들은 이제 길을 지키는 경찰이 되어서요, 실크로드 곳곳에 파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둑들로부터 그 상인이나 나그네들을 안전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중국으로 여행하는 상인들, 모험가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되었죠. 그 중에서 마르코 폴로가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르코 폴로는요, 니콜로 폴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상인의 아들이에요. 마르코 폴로는요, 그러니까 니콜로, 아버지가 중국으로 떠났는데 그때 뱃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마르코는 15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위대한 칸의 궁궐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다. 칸께서는 나를 아주 반기시고 나를 사신으로 임명해 주셨다. 그동안 나는 중국 황제의 신하로 일을 했다. 황제께서는 나에게 고향에서 돌아가서 교황폐하를 아련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중국의 기독교를 소개할 100명의 현자를 보내달라는 말씀도 전하셨다. 넌 이제 몸도 튼튼하고 다 컸으니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가자.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마르코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마르코와 그의 아버지 니콜로는요, 중국 황제에게 바칠 성유를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자그마치 4년이 걸렸던 거죠. 산적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전쟁터를 피해서 멀리 돌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르코가 중간에 병이 나서 꼬박 1년 동안 누워있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도착을 했어요.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쿠빌라이 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는요, 중국으로 여행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을 적었어요. 동방견문록. 그 책 덕분에 세상의 서쪽의 사람들은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책에서 마르코 폴로는요, 대리석으로 지은 황제의 궁궐을 설명했어요. 담을 둘러친 넓고 넓은 정원 안에 궁궐이 있고, 곳곳에는 야수들이 어슬렁거리고, 정원의 한가운데는요, 인공으로 만든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가지고 온 진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산기슭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연못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황제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도 있었어요. 황제의 궁궐 안에 곳곳에는요, 용의 조각상이 있었고, 벽에는 싸움터를 묘사한 화려한 색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마르코 폴로는 한꺼번에 6,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으로 안내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대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엔 온통 황금으로 그린 그림뿐이다. 역사, 야수와 새, 무사 귀부인,
무언지 모를 놀랍고 기이한 소재 그림들이 벽과 천장을 온통 뒤덮고 있다. 네, 이렇게 쓴 거죠. 여기에서 마르코 폴로는요, 생전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의복에 놀라고요. 시장에 넘쳐나는 신선한 고기와 야채, 채소를 보고 놀라고 엄청나게 큰 과일에 놀랬다고 해요. 그리고 석탄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대요. 그래서 새까만 돌덩어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무척 놀랐대요. 그래서 마르코는요, 그의 아버지와 20년을 중국에서 머물렀어요. 중국 전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대도시도 구경을 하고, 촌민과 농부들이 사는 작은 마을도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나이가 들자 쿠빌라이 칸은요, 이 마르코를 관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관리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다툴 때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마르코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신뢰했었다고 합니다. 마르코와 그 아버지 니콜로가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친척들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르코는 40살이 되었고 아버지는 100발의 노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들은 마르코와 니콜로가 아니야.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 마르코와 니콜로가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를 쫙 찢어버렸어요. 그 속에서는요,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쫘르륵 쏟아져 나왔어요. 강도들이 의심을 할까봐 일부러 그 누더기를 입고 왔다고 해요. 까마득한 옛날에 중국으로 갔다가 소식이 없었던 니콜로와 마르코, 드디어 친척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쿠빌라이 칸이 중국을 다스렸을 때는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칸이 죽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으로 여행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쿠빌라이 칸이 다스렸던 그 군대는요, 이제 다른 몽골의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작은 왕국들 사이에 영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크로드 주변은요, 늘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오가는 유럽의 상인들, 중국의 상인들은요, 결국에는 뜸하게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몽골인들이 물러가고 나서 중국 대륙에는 명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자들,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은요, 세상의 서쪽 사람들의 생활, 그들의 종교, 그들의 학문에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지만 명나라의 황제들은요, 중국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술이나 학문, 과학 이런 것들이 완벽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외부의 침입, 외부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더 튼튼하게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의 어떤 황제는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것조차 금지를 했대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황제는요, 베이징 한가운데에 화려한 궁궐을 짓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수를 갖고 있는 건축가들을 불러서 그 기술로 아주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고 그의 가족도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았는데 외국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금단의 도시를 우리는 자금성이라고 불러요. 작은 도시만큼이나 엄청난 큰 궁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손님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금성이에요. 그 자금성을 건설하는 데는 14년이 걸렸다고 해요. 베이징 교외에 있는 채석장에서 반듯하게 자른 그 거대한 돌들을 날라와서 벽을 쌓았대요. 그리고 중국 황실을 상징하는 색깔은 황금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의 모든 건물은 황금으로 그린 용과 노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붕은 황금색 기와로 이었고 자금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에는요 제각각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황제가 공식 업무를 보는 가장 규모가 큰 건물들은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문화전, 무용전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화려하게 살았어요. 궁궐 안에 수많은 건물들은요, 그 모든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수십 명의 시중을 받으면서 혼자서 식사를 했대요. 황제의 바로 곁에 한 사람의 시종이 붙어 앉아서 모든 음식을 조금씩 맛본 후에 황제가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고, 왜냐면 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조금만 먹고 남긴 음식은 궁궐에서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네. 자금성에서 중국의 황제들이 살았던 시절은요, 수세기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에 마지막 황제가 거기서 쫓겨났고 건물들도 여러 채가 파괴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금성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서 우리는 자금성에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외국인들도 자금성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